저는 얼마 전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기분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29, 남편은 5살 많은 35이에요.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이혼녀가 되었지만 사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은 시작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2년 조금 넘게 만나면서 연애를 계속했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러겠지만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제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잘해주었습니다.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 모습에 깜빡 속아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모습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항상 1순위라고 이야기했었지만 혼인신고 올리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자마자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시간 길게 끌 거 없이 빠르게 이혼하고 갈라섰습니다. 결혼식은 오는 4월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신혼집 문제 때문에 지난 11월에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식 하기 전까지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제가 냉정하게 판단 못하고 결혼준비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30살 전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앞뒤 재지 못하고 서둘러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20대 중반부터 하나 둘씩 시집을 가더니 28이 되고 나니 결혼 안 한 친구들이 한 손으로 꼽더라고요. 이러다가 저도 30이 넘어버리면 시집갈 타이밍을 놓치고 노처녀로 늙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바로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제가 결혼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일단 부족한 건 결혼하고 나서 채우면 된다 싶어서 서두르게 되었어요. 남편이 신혼집은 책임지고 장만해 온다면서 요즘 시대에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면 평생 집 한 채 사지 못하고 집주인한테 끌려다니기만 한다며 낡고 오래된 집이라도 무조건 내 집 장만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혼수를 책임지고 하기로 했고 남편이 결혼 전 모은 돈에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 대출까지 받고 은행에서 플로 대출을 받아 25년 정도 지난 구축 아파트 한 채를 겨우겨우 장만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대출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혼인신고를 빠르게 하고 신혼부부 맞춤 대출로 저렴한 이자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결혼하는 것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서 들떠 있었고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내 집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그저 기분이 좋았었죠. 21평 되는 당장에라도 녹물이 나올 것 같은 낡은 아파트였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보니 좁긴 좁더라고요. 그나마 그 전에 집주인이 3년 전 리모델링을 한 번 해서 다행이지 생각보다 화장실이나 베란다가 지저분한 느낌은 없었어요. 입주하면서 혼수를 미리 맞출까 하다가 결혼식하고 나서 제대로 새 물건을 사기로 하고 일단은 남편이 자취할 때 쓰던 물건을 가져오면서 당장 제 돈을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까지 전부 최신 가전제품과 가구들로 싹 채우고 싶었지만 미리 다 해버리면 나중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새 집에서 사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서 일단 참기로 했죠. 집은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 모아둔 돈이 8천 정도 있었고 사내 대출로 1억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전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5천 조금 넘게 있었고 혼수로 3천 정도는 쓸 생각으로 따로 돈을 빼놨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돈 모으고 재산 늘리는 데 관심이 많았고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처럼 사치 부리는 데 쓰는 돈을 가장 아까워했어요. 친구들 휴가철에 해외여행 다닐 때 저는 그 돈으로 제 유일한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저는 여윳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매번 금을 사서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애초에 적금은 따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가 전부잖아요. 1,000만 원 이상 큰 돈이 있어도 그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금은 제가 만질 수 있고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미리 적금을 떼놓고 나머지 제 용돈을 따로 빼서 쓰다가 그 용돈이 월말에 남으면 조금씩 모아놨다가 금을 한 돈씩 사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옷도 별로 안 사고 비싼 물건 살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두세 달에 한 번 금을 한 돈씩 사게 되더라고요.
재테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았지만 은행에 적금 넣고 그 외에 금을 사서 모으는 것이 유일한 제 저축 방법이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유독 금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돈이 없고 제가 가진 금이 없었으니 엄마의 폐물을 구경하거나 싸구려 14K 액세서리 정도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품이나 치장하는 액세서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번쩍거리는 금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시작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금만 사서 모았습니다. 무조건 24K 황금이었고 반지건 골드바건 쥐똥금이건 가리지 않았어요. 금 자체가 좋았으니까 그저 사서 모았을 뿐 남들에게 보여주고 걸치고 다니는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싸고 좋은 음식은 먹고 나면 그만이고 백화점에서 좋은 옷이나 비싼 명품 가방을 사더라도 언젠가 유행이 지나면 들고 다니기 힘들어지고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싫더라고요. 심지어 영원하다고 말하는 다이아몬드조차 살 때는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사는데 팔 때는 제값을 못 받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으로 만든 것들은 반지건 귀걸이건 어떤 모양이건 간에 금 자체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점점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돈이 모일 때마다 한 돈씩 사두었다가 그렇게 금이 모이면 나중에 합쳐서 5돈씩 묶어서 팔찌 만들고 한약 모아서 골드바로 만들어 놓고 제가 큰 부자라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금을 싹 꺼내서 정리를 했더니 한 냥짜리 골드바가 2개 있었고 5돈짜리 팔찌도 2개, 그 외에 1돈짜리 작은 금도 5개 정도 굴러다니고 있었죠. 이걸 전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골드바 2개는 그냥 제가 갖고 있을 생각이었고 저는 금팔찌는 잘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15돈 전부 합쳐서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금팔찌를 하나 선물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금팔찌를 남편에게 줘버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남편에게 선물해놓고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면서 제가 15돈짜리 팔찌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자 남편이 상상도 못했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연애를 2년 정도 했지만 금 모으는 취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였고 제가 모아뒀던 금을 다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남편 팔찌로 하려고 따로 빼놨던 15돈어치 금과 제가 애지중지 1돈씩 모아서 만들었던 한 냥짜리 골드바 2개까지. 남편이 그걸 한참 들여다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금팔찌 같은 건 필요 없어. 당신이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지 처음 알았네. 차라리 4월에 우리 결혼식 하고 나면 5월 초에 우리 엄마 생일인데. 그때 엄마한테 이 금으로 목걸이 하나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는 게 어때? 마침 우리 엄마도 환갑이고 당신이 환갑 선물로 금목걸이 해드리면 처음부터 점수 엄청 따고 시작하겠다.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농담하는 거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까지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덕분에 내가 잘 커서 당신이랑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까 이번에 환갑 맞이해서 큰 선물로 보답할 수 있겠다.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왜 저한테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시부모 중에서 아버님은 옛날부터 가정에 소홀하고 술독에 빠져서 사느라 생활비도 제대로 벌어오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하고 남편 학비까지 대주셨다 하더라고요.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제 남편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남편이 본인 돈으로 시어머니한테 금덩어리를 사주던 다이아몬드를 사주던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왜 결혼 전부터 제가 하나둘씩 모아놓은 금으로 시어머니 환갑잔치 선물을 하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선물을 하더라도 몇 년 뒤에 있을 친정엄마 환갑 때 선물을 해주고 말지. 제가 왜 시어머니한테 제 금으로 환갑 선물을 해야 하냐고 절대 싫다고 거절했어요. 아니, 오빠네 엄마만 고생하며 살았어? 우리 엄마도 고생하고 세상 모든 엄마들 다 힘들게 사셨어.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장모님은 자기 엄마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사신 거고 몇 년 뒤에 장모님 환갑 때는 그때 다시 좋은 선물 사서 드리면 된다 하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더 이상 남편이랑 이 문제로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인신고하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 입으로는 남편이라고 부르지만
아직 우리는 결혼식도 안 올렸고 실제 부부라고 생각도 아직 잘 안 들었어요. 그저 결혼하면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물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데 남편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에 금팔찌나 금목걸이를 하나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이런 반응을 보니 내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연애하던 시절부터 남편이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좀 있고 따로 금도 사놓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뭔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금 때문에 남편과 제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느낌이었고 더 이상 돈 문제로 왈가왈부하며 싸우기 싫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금은 내가 조금씩 모아오던 소중한 금이니까 어머님 환갑 때 선물로 주자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걸 선물로 준비하자고 좋게 좋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이 돌아버렸는지 계속 제 금으로 시어머니 환갑 선물을 해주자고 버럭버럭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금 그거 세냥해봤자 집값에 비하면 얼마 하지도 않는데? 우리 엄마 환갑날에 며느리가 금목걸이 걸어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친척들이 전부 그거 보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깜짝 놀랄 거야.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차라리 시모 줄 바에는 우리 친정엄마한테 주겠다 하고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걸로 치자고 했어요. 자꾸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우리 눈앞에서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싶었죠. 아니, 집은 내가 고생해서 장만해 왔는데 금은 왜 장모님한테 주냐?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선물해드려야 이치에 맞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친정엄마한테조차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고작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 싫을 뿐이었죠. 물론 시어머니한테 드릴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었고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며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이 3달 정도 남은 이 시기에 결혼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크게 싸운 뒤로 남편과 서로 기분 나빠서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저희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이 정도로 효자인 줄은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저희 데이트하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귀찮다고 받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효자 노릇을 하려는 건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굳이 부모한테 효도가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지 스스로 할 것이지 왜 제 물건을 맘대로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주라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지만 우리가 지금 헤어지게 되면 이혼인지 파혼인지도 애매하더라고요. 주변에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도 다 돌렸고 혼인신고는 물론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까지 사놓은 마당에 막상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상담을 할까 하다가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아서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같이 저녁 먹자고 집으로 부르시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찾아갔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어머님에게 요즘 오빠랑 제가 의견이 너무 안 맞는 게 있다고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금이 좀 있는데 오빠가 마음대로 어머님 환갑 선물로 드리자고 한다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들 며느리 내외가 왜 싸우는지 물어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 아닌가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너 금 가진 것 좀 있냐?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더라. 얼마나 있는데? 세냥판? 그 정도면 목걸이로 하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지 않을까? 아무튼 너가 준다고 하니까 난 기대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냈던 건데 이 집안 식구들 생각은 다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집을 해온 것도 맞고 제가 혼수를 3천만 원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 결혼 과정에서 제가 시부모님에게 도움받은 것이 있었다면 그까짓 금세냥은 선물로 해드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들 도움은 한 푼도 받지 않았거든요. 집을 남편이 해온 거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대출금은 같이 갚아 나가야 하잖아요? 시댁에 받은 거라곤 하나도 없는데 왜 나만 큰 선물을 해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과 시부모의 태도 때문에 더 해줄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도 뻔뻔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왜 어머님에게 금목걸이 선물을 해드려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여 따져 물었더니
옆에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던 남편이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너 아직 우리 집안 식구로 받아준 거 아니야? 그까짓 금부치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면 아예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집도 내가 산 내 집이니까 당장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꺼져버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이 대신 해주니까 솔직히 너무 고마웠어요.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금이건 뭐건 전부 가져다가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주라고 싹싹 빌 줄 알았나 보죠? 짐 싸서 꺼지라고? 알겠어. 지금 당장 꺼져줄게.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에서 뛰어나왔고 시모가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존심 부리는 건지 저를 붙잡으러 나오질 않더라고요. 신혼집에 도착하자마자 여행 가방에 옷이며 화장품이며 제 짐을 전부 담았는데 아직 살림살이를 제대로 옮기지 않아서 제 물건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였어요. 안방에서 혼자 짐을 싸고 있었는데 진짜 혼수를 내 돈 주고 아직 들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집도 남편이 본인 회사에서 사원 대출받고 은행에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은 남편 집이라서 저는 이혼하고 빠져나오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남편이 이 집을 계약할 때는 4억 정도 됐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많이 빠져서 지금은 3억 5천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신혼살림 들이기도 전에 집값부터 엄청 떨어져 버려서 솔직히 저희 두 사람 모두 속이 많이 상하긴 했었는데 이제 내 집도 아니고 내가 같이 대출 갚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던지요. 그렇게 바로 짐 싸서 돌아왔고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으니 혼인신고만 취소하면 없던 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오전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혼인신고 취소는 쉽지 않고 그냥 차라리 합의 이혼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 작성을 하고 바로 변호사님 이름으로 내용증명 작성해서 남편에게 하나, 시댁에 하나 보내버렸죠. 처음에는 남편도 제가 단순히 삐져서 짐 싸서 나간 줄로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보내고 이틀 뒤에 발칵 뒤집어져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어? 이혼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나요?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짐 싸서 꺼지라고 해서 바로 꺼져준 것뿐이잖아요. 뒤늦게 이혼 서류를 확인하더니 자기는 진짜 이럴 생각 없었다며 장난하지 말고 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 하더군요. 내가 자기한테는 무슨 농담을 못하겠다. 오늘 당장 다시 들어와. 신혼집까지 다 해놨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진짜 끝이고 빨리 서류에 도장이나 찍고 법적으로 끝내자고 이야기했죠.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당신이나 당신네 가족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더라. 네 물건 내 물건 개념도 없는데 좋은 건 다 자기들 거라면서 내놓으라 할 거 아냐. 벌써부터 이런데 나중에는 오죽하겠어? 저는 절대 집에 안 들어갈 거고 이혼할 거니까 잔말 말고 서류나 준비해서 만나자고 했죠.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우는 소리까지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나 혼자서 이 집 대출을 어떻게 갚냐? 지금 집값 떨어지고 전세 내놔도 들어올 사람 없단 말이야. 내 월급으로 대출금 갚고 나면 혼자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 와중에도 집 대출 갚을 걱정이 머릿속에 한가득인 것 같더라고요. 저랑 헤어져서 아쉬운 게 아니라 같이 자기 집 대출 갚아줄 사람이 없어져서 그게 걱정인 것 같아 보였어요. 돈이 있건 없건 집값이 떨어지건 말건 그게 이 와중에 알 바입니까? 이혼하는 얘기 말고는 당신이랑 할 소리 없으니 서류 준비되고 마음의 결정 끝나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남편이 다시 집에 돌아오라며 연락이 왔는데 그때마다 혼자 대출 못 갚는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결국 제가 집을 나온 지 2주 만에 남편과 만나서 합의 이혼하게 되었고 합친 살림도 없으니까 갈라설 때도 서류만 만들면 되고 깔끔하게 끝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너무 생각도 어리고 이기적이라면서 그까짓 금부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혼까지 할 수 있냐고 울분을 터뜨렸지만 꼭 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여기고 시어머니한테 선물로 주자는 그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효도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해야지 왜 제 물건으로 효도합니까? 내가 그 집 엄마한테 이쁨 받아서 대체 뭘 어쩌겠다고요? 금 3냥반이면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한 뒤로 적금 넣을 거 다 넣고 제 용돈 아껴서 몇 년 동안 야금야금 모은 금이거든요. 그런 소중한 물건을 하나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기 엄마한테 가져다 주라는 소리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물건이 있어도 제가 아니라 엄마한테 먼저 가져다 줄 놈 같았어요. 결혼 생활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이혼 엿딱지 먼저 달게 되는 건 좀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이런 놈이랑 같이 살면서 결혼 생활하는 건 지옥 불구덩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만나서 이혼 서류 제출하는 그날까지도 대출금 갚을 걱정부터 하는 그런 놈이랑 어떻게 평생 믿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